2024년 8월 9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의 판매량이 지난 7월 5주차부터 급격히 늘어나 최근 편의점들의 관련 매출액이 폭증했다. 시유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진단 키트 매출은 전월 대비 132% 늘었고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월 대비 833%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주 동안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1배 늘었다. 자가진단 키트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판매가 갑자기 늘었지만 제조사들이 재고가 부족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진단 키트뿐 아니라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도 덩달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아게브리오의 처방량도 늘어나면서 질병청이 공급량 조정에 나섰다. 질병청은 유동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 주부터 공급 주기를 주당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다음 뉴스.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인접지에서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오는 11월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발표하는 5만 가구 중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만 1만 가구 이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신혼부부 장기 전세주택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 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일러야 7년 정도 걸린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도 원천 차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하객을 제공해 주택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 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 9,248억 원이었다. 그러나 부채가 약 1조 5,518억 원에 이르고 단기순 손실이 약 4,38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다음 뉴스. JP모건 체이스가 현지 시간 7일 글로벌 캐리 바구니의 포지션을 보며 캐리 트레이드의 75%가 청산됐다며 더 이상 캐리 트레이드로 수익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는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일본은행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다만 전략가들은 8월 중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앙은행 이벤트가 적고 변동성이 상당 수준 완화된 만큼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JP모간은 이미 2023년 수익률이 최고치를 찍은 후 급락했으며 미국 선거 등 투자 자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더 이상 추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4% 오른 97만 4천원의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약 3년 만에 황제주 복귀를 눈앞에 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해 초부터 줄곧 70만에서 80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해오다 올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증권가는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내 통과가 기대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다. 중국 생명과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대두되면서 중국 CDMO의 빈자리를 국내 기업이 채울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다음 뉴스. TSMC가 3나노와 5나노 파운드리에 대한 8% 가격 인상을 고객사에 통보했다고 중국시 모등 대만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다른 소식통도 현재 TSMC는 생산시설을 100% 가동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고객사들이 TSMC를 대체할 공급선을 찾을 수 없어 가격 인상 단행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TSMC가 이번 가격 인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총이익률과 전략적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리플리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사실상 리플랩스 측이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부담 중 하나로 작용해온 증권법 위반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25분 기준으로 리플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됐다. 다음 뉴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선사들의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 선택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산업계는 해상 운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미 유럽 시장에 공을 들이는 국내 가전업계는 운임 비용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이어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넥센 타이어는 올해 2사분기 전체 매출액 대비 운송비는 10% 정도로 지난 분기 9.3% 대비 소폭 올랐다. 국내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물량을 항공으로 운송, 해상운임 상승의 여파를 피했다.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해상운임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호황을 맞았다. 지난해 말부터 홍해의 정세 불안으로 운임이 강세를 보이며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8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78.3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